그냥 냉정하게 평당 1억짜리로 본다면 어제 그분이 가져오신 거기보다는 요 건물이 나아요. 매물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온라인에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걸 낮게 내놨을까요?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 삼성동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삼성동 프리뷰, 그러니까 각 블록마다의 어떤 특장이나 장점이나 단점,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 영상에 한 분이 이제 삼성동 건물주인데 삼성동에 대해서 뭐 정확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삼성동이나 이런 뭐 강남 뭐 전부 마찬가지지만 뭐 하루 이틀 봐온 게 아니니까 이 뒷골목도 제가 예전에 뭐 식당 자주 다녔던 길이라서 일단 한번 건물 보고 갈게요. 자, 여기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빨간 벽돌이죠. 빨간 벽돌, 그쵸? 이 빨간 벽돌인데 조금 모양이 있는 빨간 벽돌이에요. 우리가 한 30년 전에 지었다, 40년 전에 지었다, 대부분 빨간 벽돌이에요. 바로 옆 건물 보시면 대리석이잖아요. 이거는 끽해봐야 20년 이내예요.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에 그 시기마다 유행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건물은 1992년에 지었어요. 30년 지금 거의 딱 됐죠. 만으로. 그리고 70억이고 65평이에요. 65.7평인데 평당 1억 600. 그리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3종이라고 치면 건폐율이 50%예요. 그러니까 65평의 땅에 50% 정도, 그러니까 32.5평 정도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나머지는 비워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65.7평이니까 3종에 65.7평이면 땅이 그래도 건물 짓기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3종은 사실 좁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건물이 지어지는데 그 정도 크기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종 땅인데 너무 작다 이래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죠. 3종이면 60평 중반대 이상은 넘어가줘야 뭐 좀 할만하다, 뭐 건물을 지었을 때 좀 그래도 어엿하다, 이렇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 건물이 지금 평당 1억 정도인데 제가 어제 상담 오신 분이 평당 1억 정도 논현동 안쪽 골목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본인이 그거에 관심이 있다고. 근데 그분 체급에는 안 맞았어요. 체급이라는 게 경제적 여건, 본인의 뭐 자산 규모 이런 것들에는 안 맞았었는데 그냥 냉정하게 평당 1억짜리로 본다면 어제 그분이 가져오신 거기보다는 요 건물이 나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건물은 지금 이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장기로 쓴다, 이런 마음을 먹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리모델링을 해서 몇 년을 쓸까요? 4억으로 쓴다면? 4억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깨끗한 건물을 원한단 말이에요. 철거하고 지어야 되는데 철거하려면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용도 변경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명도가 안 된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평당 1억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문제 있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금 건물을 처음 보시거나 건물 보기 초반인 분들 대부분 이제 온라인 검색부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온라인 검색 시작하다 보면은 일단 건물 위치 보고 가격 보고 크기 보고 이런 순서로 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중고차 허위 매물은 가서 보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건물 이런 것들이 허위 매물이라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은 뭐냐면 살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용도가 없으면 이거를 땅을 사가지고 우리가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명도를 하거나 아니면 맨 위층 뭐 주거가 있다면 주거 부분에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이거를 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나 삼성동 토지거래허가 구역이죠. 그대로 사면 이거 그대로 5년 동안 유지해야 돼요. 뭐 이게 내보내고 뭐 이거 안 돼요.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분명히 이거 수익률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5년 동안은 기회비용, 내가 얼마를 넣고 이걸 기회비용을 날리면서 5년 동안 얼마나 상승이 있을지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가 안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명도 부분이나 용도 변경 부분이나 뭐 제일 좋은 건 누군가가 살려고 할 때 이걸 신축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싹 다 완전히 뭐 철거해 준다 이런 조건이면 뭐 더 할 나위 없겠죠. 그럼 평당 1억 더 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애매해서 요거는 좀 그렇지 않나. 지금 저쪽에 보시면 요 주상복합 브라운스톤 레전드 있는데 저기가 뭐 연예인들 많이 살고 저쪽 예전에 그랬었는데 어찌됐건 절로 쭉 가면은 강남구청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과의 거리도 뭐 이 정도면 4억 쓰기에 충분하고 좀 더 멀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4억 하기에는. 그리고 뭐 크기도 괜찮고 앞에 도로도 이거 4m, 5m? 잠시만요. 한번 걸어볼게요. 한 6m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6m 도로에 65.7평이고 가로도 뭐 괜찮게 나오고 여러 가지 여건은 괜찮은데 이게 실제 매매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명도나 용도 변경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 네, 다음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보러 왔는데요. 두 번째 매물은 첫 번째 매물이랑 바로 앞뒤, 그러니까 앞골목이랑 이 뒷골목이에요. 매물 한번 볼게요.
삼성동 9-19번지예요. 그리고 첫 번째 봤던 거는 9-8번지였거든요. 첫 번째 봤던 건물은 삼성동 9-8번지고 이거는 9-19번지예요. 자, 볼게요. 네, 보는 동안에도 오토바이가 많이 돌아다니죠. 위드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많이 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가 80억이에요. 땅은 81.28평. 그러니까 아까 앞에 봤던 것보다 땅 크기가 뭐 16평 정도 크죠. 그리고 평당 9,842만 원이에요. 그리고 96년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96년에 이 디자인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 신경 쓴 거예요. 문도 신경 쓰고 문에 기둥 해놓은 거 보세요. 그리고 문 보세요. 그때 당시 엄청 신경 쓰고, 제가 보기에 요거는 건물 관리도 주인분이 여기 사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 왜냐면 4층이 자 보세요. 반지하 1층 2층, 근데 4층만 그 생뚱맞게 창문이 겁나 크죠. 이 4층에 아마 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유리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리고 여기 지하주차장 이런 것들을 보니까 관리도 신경을 꽤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초에 자재가 시간 지나면 좀 티나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봤던 건물이랑 위치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역에서 조금 더 멀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면 또 사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강남은 한 역에서 멀어지면 다음 역으로 가까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위치상의 크게 차이는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4년 동안 행위를 하질 못해요.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다세대다, 그러면 다가구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세입자를 내거나 아니면 집이 아닌 형태로 임대를 하거나 그렇게가 안 되는 거고, 매각도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곤란한데, 그리고 평당 1억 이 안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랑 이거랑 위치는 대동소이한데 가격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분도 다 매물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온라인에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걸 낮게 내놨을까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삼성동의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삼성동이 월등히 비쌌단 말이에요. 삼성동 GBC 이런 것들 때문에요. 다른 동이랑 가격이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왜냐면 이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다 보니까 매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명도 내지는 그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건물 주인들은 매수자가 알아서 해라, 그 대신 좀 싸게 해줄게. 근데 매수자는 그 상태에서 하면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차라리 매수자는 더 줄 테니까 용도 변경이랑 그 명도를 해달라. 그 간극이 큰 거예요. 제가 어제 친한 동생이 그 부동산에서 저한테, 그 부동산에 일하는 동생인데, 그 동생이 저한테 알려준 매물도 5억을 더 주겠다, 명도랑 용도 변경 해달라, 일단 명도를 해달라. 근데 매도자는 5억 싸게 받을 테니까 명도 네가 해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도라는 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 말한 그 후배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건물은 12세대 중에 10세대가 전세예요. 그럼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안 나가도 그냥.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매입한 건물 중에 하나가 명도를 하다가 보증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었는데, 법조계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세대당 얼마를 받아갔더라? 이사비, 명도비를 엄청 많이 받아갔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집에서 보증금 2,000인데 명도비 2억을 달라고 해서 진짜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그 난리라는 게 앞에서 난리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나간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법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서로 합의를 해야지만 명도라는 게 되지, 옛날처럼 나쁜 사람들이 가서 힘쓰고 이런 걸로 되는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조율하다가 가격을 깎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명도비를 들였어요. 그러니까 명도비가 얼마 들지 모르니까 서로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으니까, 매도하는 사람도 매수자가 알아서 해라, 매수하는 사람도 매도자가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오토바이가 엄청나죠. 강남은 아무래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 명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돈을 더 주더라도 확실성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위치는 그래도 괜찮고, 이건 철거하고 짓더라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땅 모양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런 여건들이 한번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면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번에 온 곳은 경기고등학교 블럭인데요. 여기 정문이죠. 정문으로 근데 다녔던 친구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이 경기고등학교 나왔는데, 코엑스, 그때 당시도 코엑스가 있었으니까 코엑스의 교보문고였나, 그때 당시 다른 이름이었는데, 하여간 그 서점 갈 때나,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엄청 책을, 그건 아닙니다. 적당히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단독주택 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강남의 일종의 단독주택 조용하게 살 수 있는 곳들 자체가 매우 드물거든요.
일단은 주소랑 내용부터 알려드릴게요. 앞에 사람들이 있어서 찍기가 좀 그래서요. 일단 삼성동 59-15번지예요. 76억이고요. 75.38평. 그리고 평당 가격이 1억 81만 원. 이거 85년에 지었고 일종 전용 주거예요.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 일단 보시면, 자, 여기 동네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독주택이 일단 쭉 늘어져 있고 단독주택 단지라고 보면 돼요. 원래 이 블록 전체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사무실 이런 것들이 없이 다 단독주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좀 개조를 하거나 신축, 개축을 해가지고 사무실로 쓰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59-15번지, 삼성동 59-15번지. 지금 이것도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해서 뭐 메이크업샵, 뭐 헤어 뭐 이런 쪽으로 쓰고 있네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신축을 해서 써야 되는 건데 일종이라 보니까 용적률이랑 건폐율이 사실은 높지가 않고 땅 크기가 또 일종치고는 좀 애매해요. 일종인데 75평이면 활용도가 좀 그렇거든요. 가성비나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지어서 그냥 이쁘게 멋있게 삼성동이라는 어떤 그 느낌을 갖고 싶다. 그리고 이 동네는 조용해요. 자, 좀 있어봐도 아까랑 오토바이 다니는 게 다를 거예요. 상주 인구들이 많으면 오토바이가 엄청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단독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일단 인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단위 면적당 인구가 훨씬 적겠죠. 아까 그런 지역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일단 조용하고 조용한 상태에서 내가 사무실을 쓰고 싶다. 근데 나는 뭐 가성비나 그런 거보다는 일단 나는 뭐 그냥 삼성동이다. 조용한 곳에 있고 싶다. 그렇다면은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바로 옆 건물인데 이거는 지은 지 뭐 길어봐야 3, 4년? 길어봐야 3, 4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주차장 입구 트렌치 들어가는 부분이 되게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도로, 그러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뭐 노랗고 까만 거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뭐 바래지 않았고 그런 걸 봐서 괜찮다고 뭐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신경을 엄청 쓴 건물이에요. 이렇게 이 코너 돌린 것들 보고 하면 신경을 엄청 썼는데, 자, 이 건물은 보시면 내리막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종 전용주거 치고 한 층을 더 지하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쪽이랑 이거랑은 사실 평당가를 비교하기가, 동일선에서 놓고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이 라인에 있는 것들, 뭐 이 내리막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으로 신축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단독주택 쫙 멋있게 늘어서 있죠. 제가 고등학교 후문 다닐 때도 그 등 하굣길에 늘 요 라인, 그러니까 저 안쪽으로 다녔었는데 그때도 단독주택 뭐 큰 것들이 많았어요. 여기도 이제 부자인 연예인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조용하게 살기 좋은 지역인데, 이런 초입에 있는 건물들은 이렇게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요거는 이제 신축한 것 같아요. 신축을 해서 사무실로 4억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컨셉이라면 한번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블럭이 어떤지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지금은 뭐 업장으로 쓰고 있는 곳인데, 자, 2층에 이렇게 지하가 있는, 반지하도 있네요. 한쪽 끝을 보니까 정원이 엄청 넓죠. 네, 이게 원래 집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정도 집이면 지금으로 치면 이거 뭐 평당 1억 친다고 쳤을 때 대지가 한 250평은 나올 것 같아요. 250평 더 되겠네요. 뭐 한 300평, 뒤로 얼마나 깊은지 지금 안 보여서 300평이면 300억 그냥 집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게 넓게 마당에 강아지도 좀 키우고 네. 그러면 지금 300억짜리 집을, 이런 집은 또 그냥 뭐 혼자서 관리가 안 되겠죠. 정원사 뭐 아니면 뭐 일하시는 분이 최소 두 분 이상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많으면 3분, 4분, 애까지 키운다면 뭐 3, 4분은 최소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그냥 집이야, 그냥 나 편하게 살 거야, 뭐 이걸로 한다면은 이 정도에서 산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집으로 쓰고 산다면은 적어도 자산이 최소한 뭐 300억짜리 집에서 사는데 300억 건물은 최소 있겠죠? 그리고 그 외 자산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7, 800억 이상 미니멈 그런 자산이라고,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게 그 기준이 아마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뭐 60억일 때 있었고 100억일 때 있었고 뭐 150억일 때 있었고 하지만 그때 비율이나 지금 비율이나로 보면 뭐 물가 상승이나 물가로 보면은 그때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런 집들이 왜 이렇게 사무실로 바뀌고 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사시던 분들이 연세가 이제 많아지셔가지고 집 관리가 안 되고 자식들은 다 분가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넓은 집에 사시는 분들, 강남에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 자녀분들
분들이 해외에 가서 자리를 잡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집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70, 80이 됐는데 집은 크고 그리고 관리할 것도 있고 사람들 그냥 그대로 쓰긴 하지만 굳이 이래야 되나? 그냥 이거 매각할까? 매각하고 좀 아파트가 살긴 더 편하거든요. 이런 거는 진짜 내가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 임대 주고 가는 거. 그래서 이런 집들이 이제 사무실로 바뀌거나 신축이 되거나 아니면 뭐 리모델링이 돼서 뭐 아까 같은 뭐 미용실로 쓰이거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원래 이런 블럭이었어요. 경기고등학교 후문 블럭 이쪽 블럭은 이런 집들이 뭐 많았죠. 뭐 물론 작은 집들도 있는데 여기는 확실히 조용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상주 인구가 적기 때문에. 네, 다음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부동산 가계부를 만든 게 있어요. 부동산 재테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그거에 맞게 가계부를 썼을 때 뭐 부동산 투자에 좀 더 용이하게 이런 부분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부동산 가계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는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는 다운받을 수가 없고 네이버 카페 중에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들어가시면 부동산 가계부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재테크 뭐 건물도 물론 좋고 아니면 뭐 땅을 한다, 오피스텔을 한다, 소액 투자를 한다, 아파트를 산다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계부를 쓰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